오늘은 강원도 철원에 가볼 만한 곳과 철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포천의 비둘기낭 폭포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매표소는 드르니 매표소와 순담 매표소 두 곳이 있는데요. 저는 드르니 매표소를 출발하여 순담 매표소까지 가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입장료는 만원이지만 철원에서 사용 가능한 철원 문화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기에 입장료는 5,000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품권은 택시 요금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평지이지만 곳곳에 오르고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편한 복장과 신발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는 벤치와 파라솔이 있어 잠시 쉬었다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위치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총 3.6km, 폭 1.5m로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 협곡과 다채로운 바위로 가득한 절벽을 따라 절벽과 허공 사이를 따라 걷는 잔도로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1월 1일, 설, 추석 당일은 휴무입니다. 주상절리와 기암절벽 사이에 한탄강을 바라보며 협곡을 걷다 보면 철교를 건너기 전 첫 번째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드르니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드르니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탄강의 모습입니다.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물은 탁해 보이지만 바위와 푸른 나무, 한탄강이 잘 어우러져 절경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드르니 스카이 전망대를 나와 첫 번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죽음의 흔들림은 있지만 안전하게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또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한탄강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U자형 다리를 만들어 강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U자형 다리 중간 부분은 발판이 유리로 되어 있어 유리 아래로 보이는 바닥을 바라보며 좀 더 재미있게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잔도를 걷다 보면 건너편에 폭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감상하시는 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르니 매표소를 출발해 2.7km 되는 곳에 샘소 전망대가 있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화장실은 각 매표소와 샘소 전망대 이곳에만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제 800m 정도만 걸어가면 순담 매표소가 나옵니다. 저처럼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할 텐데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출발하셨던 곳까지는 버스를 타고 편하게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걸어서 출발하셨던 매표소로 돌아오시거나 택시를 타고 오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무료 셔틀버스가 없어 택시를 타고 순담 매표소에서 드르니 매표소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택시비는 9,000원이 나와서 천원 문화상품권 5,000원과 현금 4,000원으로 결제하였습니다. 혼자 타고 오기에는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지만 일행분들이 있으시다면 택시를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한탄강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무리길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한탄강 주상절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담 매표소까지는 대략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기대하고 왔던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 삼부연 폭포로 가보겠습니다. 드르니 매표소에서 5km, 10분 정도 차로 이동하면 삼부연 폭포가 나오는데요.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터널을 지나 조금 걷다 보면 우렁찬 물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이 삼부연 폭포인데요. 삼부연 폭포는 철원 구경 중 하나로 높이 20m 폭포수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유명한 폭포입니다. 세 군데의 가마솥같이 생긴 곳에 떨어진다고 하여 삼부연 폭포라고 합니다. 주차를 하고 2분 정도만 걸으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폭포도 멋지지만 접근성 또한 좋은 곳이라 철원에 오셨다면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고석정입니다. 삼부연 폭포에서 9km, 차로는 15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고석정은 입장료는 없고 주차요금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미니기차가 있어 찍어봤습니다. 이곳으로 내려가면 고석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측에 있는 세종강문정, 팔각정을 둘른 후 고석정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고성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라서 그런지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이곳에서 촬영했던 영화와 드라마, 포스터가 정말 많았습니다. 고석정은 한탄강의 중류에 위치하고 있고 신라 진평왕이 이곳에 고석정이라는 정자를 세운 후 주변 지역까지 통틀어 고석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 한가운데 높이 약 10m의 고성함이라는 바위가 서 있어 절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꺽정이 숨어 활동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고석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통통배를 타면서 바라보는 고석정은 또 다른 멋진 모습일 것 같은데 오늘은 관광객이 없어서 그런지 운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승일교입니다. 고석정에서 2km, 5분 정도면 차로 가실 수 있습니다. 승일공원에 주차하신 후 보실 수 있고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1948년
이곳이 북쪽 땅이었을 때 북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6.25 전쟁 발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휴전 후 남한 땅이 되었고 착공 10년 뒤 1958년 12월에 한국 정부에 의해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승일교를 자세히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지은 쪽이 좀 더 둥글고 우리나라에서 지은 쪽은 둥근 네모 형태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승일교 좌측으로 보이는 현대식 다리 한탄대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고 지금은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승일교는 길이 120m, 폭 8m이며 한반도의 분단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다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은하수교입니다. 숭일교에서 3km, 5분 정도면 차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은하수교는 길이 180m, 폭 3m로 2020년도에 개통된 다리입니다. 은하수교를 걷다 보면 바닥의 길이 80m, 폭 1m로 강화 유리를 설치해 놓았는데요. 50m 높이에서 하늘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아찔한 높이, 그리고 조금은 흔들리는 다리에서 한탄강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은하수교 입구에는 카페와 빵집들이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철원역사문화공원입니다. 은하수교에서 11km, 14분 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무이며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1930년대 번성했던 철원 지역의 도심을 재현한 곳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내부에는 또 에어컨도 틀어져 있어서 아주 시원했습니다. 매주 금토일에는 먹거리와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가 열리기도 합니다. 보통학교 내부에는 옛날에 배우던 책들과 사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처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철원 우체국, 철원 소방조기구치장, 관동여관도 있네요. 1930년대의 철원은 아주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철원 극장도 있는데요.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처럼 여유롭게 이곳을 둘러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두자니 시간과 힘은 둘째치더라도 비까지. 앞에 보이는 철원역에서는 소위산 전망대로 가는 모노레일을 탈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왕복 5,000원이지만 3,000원을 철원문화상품권으로 돌려주기에 2,000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탑승 시간은 12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급경사가 있긴 하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가기에 무섭지는 않습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곳은 드라마 세트장인 것 같은데 오늘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부 승강장 탑승 요원의 지시에 따라 올라오는 차량에 순서대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상부 정류장입니다. 이곳부터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소위산 전망대로 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도 걸어서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계단만 오르면 소위산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소위산은 해발 362m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푸르른 철원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평야를 둘러본 후 모노레일을 타고 철원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12분 정도 걸립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배경이 되었던 노동당사도 볼 수 있었던 곳인데 2024년 11월까지 공사 중이라 아쉽게도 오늘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포천의 비둘기낭 폭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원 역사문화공원에서 비둘기낭 폭포까지는 30km, 40분 정도 걸리는 다소 먼 거리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어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주차장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비둘기낭 폭포까지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가 2014년도에 처음 공개된 곳이라고 합니다.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비둘기낭 폭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신비하고도 아름답고 투명한 비둘기낭 폭포를 직접 보고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 번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